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발밑의 지각 속에는 인류가 사용했던 모든 연료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매우 밀도 높은 형태의 에너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바로 열입니다. 수 킬로미터 아래에서는 암석의 온도가 섭씨 400도를 넘어서는데, 이 정도면 오늘날의 지열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수증기보다 5배에서 10배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초임계 증기를 생성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에너지원을 활용하려면 새로운 시추 기술, 극한을 견딜 수 있는 재료, 그리고 발전 사이클 자체의 완전한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해 주세요. 엄청난 고온의 저수지에 도달하려면 먼저 해당 지역의 지열 온도 구배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킬로미터당 온도가 상승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아이슬란드, 일본, 그리고 미국 서부 일부 지역과 같은 화산지대에서는 이 구배가 킬로미터당 섭씨 100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율이라면 섭씨 400도 이상의 온도가 불과 4-5km 깊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전 시추 장비로도 그 깊이에 도달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깊이 시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도가 강철을 녹이고 윤활유를 몇 분 안에 파괴하는 화간암보다는 유리처럼 행동하는 암석을 뚫는 것이 진짜 난관입니다. 기존의 로터리 드릴 비트는 단단한 이빨로 암석을 부수기 위해 무게와 토크에 의존합니다. 섭씨 400도에서는 강철이 물러지고 베어링이 고장나며 비트를 식히기 위해 고안된 시추 이수, 니슈이는 즉시 끌어버립니다.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연구자들은 기계적인 힘이 아닌 에너지에 의존하여 물질을 제거하는 비접촉식 시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망한 기술은 밀리미터파 플라즈마 시추입니다. 음식을 드는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처럼 전자기 에너지 빔을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이 빔은 연필처럼 가늘고 강력한 에너지 기둥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바위에 닿으면 바위 분자들을 들뜨게 하여 급격한 팽창을 일으키고 결국 표면을 파쇄합니다. 그러면 플라즈마 영역이 형성됩니다. 이 이온화된 층은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여 자체적으로 유지되는 초고온 가스 터널을 만듭니다. 기존의 드릴링 방식과는 달리 마모되는 드릴 비트가 없습니다. 바위 자체가 가스와 미세한 먼지로 변환되어 불활성 가스를 꾸준히 흘려보내면 이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 원리는 유전 손실과 공명 현상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성암은 극성 결합을 가진 규산염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규산염은 특정 주파수, 보통 30에서 300GHz 사이의 전자기장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암석의 유전율에 맞춰 주파수를 조절함으로써 이 시스템은 표면뿐만 아니라 암석 전체를 가열합니다. 마치 한국의 전통 찜질방에서 원적외선으로 몸속까지 따뜻하게 하는 원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실험실 테스트 결과 이 방법은 현무암을 기계식으로 시추하는 것보다 최대 10배 빠른 천공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빔은 초점 지점에서 2000도 이상의 온도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는 시추공 벽을 유리화하여 붕괴를 막고 밀봉하기에 충분한 온도입니다. 마치 도자기를 굽듯이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에너지를 시추공 아래로 전달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도파관을 사용합니다. 도파관은 지표면의 발전기에서 수 킬로미터 아래의 플라즈마 영역까지 밀리미터파 에너지를 전송하는 금속 튜브입니다. 도파관은 질소 또는 헬륨 가스의 지속적인 흐름으로 냉각되어 중심의 빔이 수천 대 달하는 동안에도 내부 벽은 주변 온도에 가깝게 유지됩니다. 고급 세라믹 코팅이 팁에 적용되어 침식에 저항합니다. 플라즈마 자체는 바닥에 있는 압력 제어실 내에서 형성되며, 센서가 반사 계수를 측정하여 빔 초점을 조절하고 암석과의 최적 결합을 유지합니다. 가장 큰 난관은 효율성입니다.
수 메가와트의 밀리미터파 전력을 생성하려면 자이로트론이 필요합니다. 이는 원래 핵융합 연구를 위해 개발된 대형 진공관입니다. 각 자이로트론은 약 50%의 전기 효율로 수 메가와트의 연속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시추를 위해서는 시스템이 가능한 한 많은 에너지를 암석 제거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프로토타입은 약 70%의 결합 효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전력이 주변 지층을 가열하는 대신 암석을 기화시키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추공이 목표 깊이에 도달하면 시추에서 관리로 과제가 바뀝니다. 섭씨 400도와 250바 압력에서 물은 액체도 기체도 아닌 초임계 상태가 되며 밀도가 높고 매우 유동적인 유체가 됩니다. 그 엔탈피는 엄청나서 표준 지열 증기 1kg당 사용 가능한 에너지의 약 5배를 포함합니다. 그 열을 추출하려면 스테인리스 강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니켈 크롬 합금으로 만들어진 튜브와 펌프 그리고 표면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는 크리프와 산화에 강합니다. 초고온정은 주기적으로 작동합니다. 차가운 물 또는 일부 설계에서는 이산화탄소가 한쪽 시추공으로 주입되어 다른 시추공을 통해 초임계 유체로 돌아옵니다. 초임계수의 밀도와 점도는 압력에 따라 크게 변하기 때문에 유량 제어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엔지니어들은 전산 유체 역학을 사용하여 대류 루프를 예측하고 순환하는 유체가 암석을 너무 빠르게 냉각시키지 않도록 저류층을 모델링합니다. 목표는 수십 년 동안 섭씨 400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유체가 지표면으로 나오면 2단계 팽창 시스템을 통과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초임계수가 고밀도 유체용으로 설계된 터빈을 통해 팽창하여 발전기를 구동합니다. 그런 다음 배기가스는 증기로 변환되어 일반적인 2차 터빈으로 보내집니다. 이 하이브리드 사이클은 운동 에너지와 잠열 구성 요소를 모두 포착하여 열 효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립니다. 기존의 지열 발전소는 20%를 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러한 고온 환경에서는 재료 과학이 숨겨진 조력자가 됩니다. 모든 연결부, 밸브, 케이싱은 실리카, 황, 용해된 금속에 의한 화학적 공격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엔지니어들은 인코넬 718, 하스텔로이 X와 같은 합금을 사용하며 섭씨 700도 이상에서도 구조적 무결성을 유지하는 산화물 분산 강화강을 활용합니다. 가장 뜨거운 영역에는 세라믹 복합재가 현재 시험 중에 있습니다. 사파이어 광섬유로 만들어진 센서는 전자기 간섭이나 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압력과 온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시추 단계는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수지 내의 열 관리가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암석은 냉각되고 물의 흐름이 너무 빠르면 열 균열이 예측할 수 없게 봉합되거나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들은 주입 속도를 조절하여 암석이 재평형을 이룰 수 있도록 숨쉬기 주기를 만듭니다. 주변 시추공에 설치된 지진 센서는 미세 균열을 감지하여 응력 변화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초고온 시스템의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자체 밀봉 유리화입니다. 플라즈마 드릴링이 암석을 녹이면 시추공 내부에 형성되는 유리질 층이 주변 균열로에 원치 않는 유체 손실을 막아줍니다. 기존의 지열정은 투과성 때문에 주입된 물의 최대 50%까지 손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벽을 유리화함으로써 손실이 거의 0으로 줄어들고 더 높은 압력 안정성을 가진 폐쇄, 루프 시스템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드릴링 방식이 자체적으로 천연 재료로부터 케이싱을 만드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플라즈마 드릴을 냉각하고 재시동하는 데는 정밀한 제어가 필요합니다. 각 에너지 펄스 후 챔버 압력은 기화된 실리카 먼지를 포집하는 필터를 통해 배출됩니다. 센서는 빔 감소해를 측정하여 플라즈마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합니다. 반사 신호가 급증하면 용융 기포가 형성되었음을 나타내며 이는 자동 전력 변조를 유도합니다.
이러한 폐쇄 루프 제어는 지하 깊은 곳에서 사람의 개입 없이 연속적인 작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열역학적 관점에서 볼 때 초고온정은 지구에 직접 연결된 열기관과 같습니다. 뜨거운 저수지는 고온의 열원 역할을 하고 주입된 유체는 작동 매체가 됩니다. 저수지와 지표면의 온도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카르노 효율 한계는 일반적인 지열 발전보다 훨씬 높습니다. 섭씨 400도 열원과 섭씨 30도 냉각원을 기준으로 할 때 이론적인 최대 효율은 약 55%에 달합니다. 실제 시스템은 45%에서 50%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연료를 전혀 태우지 않고도 현대식 복합 화력 가스 터빈과 견줄 만한 수준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초기 투자 비용 중 시추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단단한 현무암에 기계식으로 시추하는 데에는 킬로미터당 $10,000,000 이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즈마 시추 기술은 비트 마모와 시추 지연을 없애 시추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각 자이로트론 모듈은 재활용이 가능하여 한 번 시추가 완료되면 다음 현장으로 이동하여 다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시추공을 통해 메가와트 시당 에너지 비용은 화석 연료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이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가동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저류층의 열 저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대류성 저류층에 의존하는 얕은 지열 지대와는 달리 초고온정은 단단한 암석에서 전도열을 활용합니다. 엔지니어들은 암석이 얼마나 빨리 냉각되는지 그리고 주변 지층에서 열이 얼마나 멀리까지 측면으로 흐를 수 있는지 예측해야 합니다. 수치 모델에 따르면 5km 깊이의 섭씨 400도 저류층은 온도가 크게 떨어지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50메가와트의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차가운 유체를 주입하여 저류층의 압력을 다시 높이면 수명을 훨씬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의 확장은 시추 자동화에 달려 있습니다. 각 플라즈마 시스템은 센서와 AI 알고리즘으로 유도되어 음향 및 전자기 피드백을 해석하여 빔의 방향을 제어합니다. 플라즈마는 카메라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도파관을 따라 임피던스 변화를 측정하여 진행 상황을 추론합니다. 실시간 조정은 다중 우물 배열에 필요한 대로 시추공을 수직 또는 경사직에 유지합니다. 파이프 처리 및 모듈 정렬을 위한 지상 로봇과 결합하면 단일팀이 여러 시추 장비를 동시에 감독할 수 있습니다. 초고온 지열 에너지의 환경적 특징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합니다. 폐쇄 루프 설계는 유체 배출을 방지하고 고온은 대부분의 화학 오염 물질을 제거합니다. 메가와트당 토지 사용 면적은 풍력이나 태양광보다 작으며 낮과 밤으로 지속적으로 전력을 생산합니다. 팽창 터빈은 공냉식으로 냉각될 수 있어 냉각수 사용이 최소화됩니다. 기존의 수열 발전소와 달리 대규모 염수 연못이나 재주입 네트워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까지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파관 냉각에 사용되는 질소나 헬륨 가스는 수백 도의 온도로 배출되는데 이 열로 다음 단계에 유입되는 물을 미리 가열하여 전체 시스템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작동 주기 동안 열을 저장하고 방출하는 세라믹 벌집 구조의 재생 열교환기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시추공이 완성되면 지하열 그리드를 통해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수 킬로미터 내의 여러 시추공을 상호 연결함으로써 더 넓은 지역에 걸쳐 열 추출이 균형을 이루게 되어 국부적인 냉각을 줄이고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 생산정은 전용 발전기에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공유된 초임계 증기, 루프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모듈식 특성은 시범 운영부터 수백 메가와트 규모까지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상적입니다. 계측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광섬유 변형 게이지는 케이싱 변형을 감지하며
음향 센서는 가스 포켓이나 암석 이동을 모니터링합니다. 자동 밸브는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해당 섹션을 격리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디지털 트윈이 모든 여력학적 변수를 시뮬레이션하여 사후 대응 방식의 수리 대신 예측 정비를 가능하게 합니다. 교육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기술은 여러 물리학 영역을 통합합니다. 전자기학, 여력학, 재료과학, 그리고 제어 이론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말이죠. 이는 밀리미터파 파장대에서의 에너지 전송 기술이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 지평을 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때 연구실에만 머물러 있던 플라즈마 드릴링이 이제는 명확한 지표와 재현 가능한 성능을 가진 산업 공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초고온 암석 시추는 기저부하 전력의 개념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단일 부지에서 지구 내부의 열만을 이용하여 수세기 동안 청정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초임계 저수지의 에너지 밀도는 입방 킬로미터당 수십 기가와트이므로 소수의 시추공만으로도 전체 지역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풍력이나 태양광과는 달리 날씨나 일광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미래에는 플라즈마 드릴링과 같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도입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공명 기계식 해머와 결합하여 잔해물을 더 빠르게 제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는 다양한 직경의 시추공을 형성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초기 시험 시추공을 위해 이산화탄소 레이저를 사용하는 연구도 진행 중인데, 이는 밀리미터파 빔을 더 정밀하게 유도하는 채널을 생성합니다. 초전도 도파관의 통합은 효율성을 높이고 전송 중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기술 혁명은 하나의 고질적인 한계를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열 발전의 경우는 그 한계는 항상 온도였습니다. 기존 시스템의 한계인 섭씨 200도를 넘어서면 인류는 지구가 거의 무한한 에너지원이 되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마치 한반도의 뜨거운 온천수가 솟아오르듯 지구의 심장부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깊이 파고들 용기가 필요합니다. 플라즈마 제어를 정교하게 다듬을 인내심도 필요하고요. 마치 장인의 손길로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듯 물리학과 공학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정밀함이 요구됩니다. 초고온 안반 시추 이야기는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전례 없는 규모로 적용된 물리 법칙의 이야기입니다. 에너지는 우리 발 아래 어디에나 있으며 몇 킬로미터의 돌 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도구인 자이로트론 세라믹 광학 센서는 이미 존재합니다. 남은 것은 건설하고 시험하며 깊이에서 배우려는 의지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